15장 인턴십은 필수다. 이번 장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인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입사원한테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경력사원한테 정말 많은 걸 바라죠. 그런데 신입사원한테는 정말 장기 근속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맡게 될 직무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동종 업종이나 동종 직무에 관련된 인턴 경험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기업체에서 이런 인턴 경험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생각을 다 빼고요,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았으면은 100명이 지원해가지고 사람을 나중에 뽑았으면은 뭐 한 10명 뽑죠. 그런데 실제 피부에서 와닿는 건 10명 중에 3명은 1년 뒤에 퇴사를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00명이 입사 지원합니다. 그 100명은 전 당신의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했겠죠. 그 중에서 서류 통과, 면접 통과해서 딱 3명을 뽑아서 입사를 딱 시켜서 해보면은 나중에 근무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실제 대기업은 한 30%, 중견, 중소기업체는 한 40%가 1년 안에 퇴사를 합니다. 제가 앞타임에 말씀을 드리셨을 겁니다. 직무라는 것은 한 가지 직무를 3년 동안 해야지만 경력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3년을 해야지만 너 이제 이 직무에 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경력자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1년 안에 그만두니까 거의 뭐 이거는 퇴사도 아니고 초퇴사라, 초단기 퇴사라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3, 4명입니다. 자, 서베이한 결과를 볼까요?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인재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재가 싫습니까? 했더니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딱 봐서 아, 저 친구 우리 회사에서 몇 개월밖에 일 못할 것 같구만, 1년은 못 다닐 것 같네, 그러면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한 사람이 80%입니다. 그런데 자, 그 친구가,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일해줄 건지는 솔직히 알기 힘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종업종에서 한번 경험해 본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현재 인턴으로 사람을 많이 뽑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을 보기 위함입니다. 간. 기업체는 이 친구가 우리 업종, 그 다음에 맡게 된 직무에서 얼마만큼 잘 적응하는지, 그 다음에 지원자는 내가 지금 일하게 되는 이 업종이, 이 직무가 어떻는지를 서로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자체도 그렇게 실력 있게 일을 못할 능력이 별로 없는 인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을 보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석 달 정도 이런 데서 일해보고 저런 데서 일해보고 하다가 점점 자기한테 맞는 업종, 자기한테 맞는 직무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뭐 신세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는 인턴을 통해 가지고 신입사원을 뽑고 있고요. STX, CJ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채용을 전제로 인턴을 뽑고요. 그리고 점점점 많은 기업체들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반 이상을 뽑을 걸 전제로 인턴을 뽑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채용 정보를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신세계 백화점은 인턴십 수료자에 한해 가지고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인턴을 먼저 밟으십시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채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세계 백화점 채용 공고 나오면 가는 거죠. 뽑아주세요. 물어보죠. 인턴십 경험 있어?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못 뽑아주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겠죠. 이 친구는 뭐야, 우리 회사 채용조차도 한번 안 보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나 업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십은 벌써 외국은 되게 보편화되어 있죠. 뭐 국내는 지금 막 이제 도입하는 시기고요. 그런데 인턴을 뽑을 때도 자, 지원하세요가 아니라 직무를 정하고 지원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뽑냐? 3학년 2학기 끝나서 겨울방학 때나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딱 2차례 대부분 뽑습니다. 4학년 졸업할 때 인턴을 안 뽑아요. 회사 입장은 그거죠.
학교 다닐 때 인턴을 방학 때 좀 경험하거나 졸업할 때 정규직을 지원하라는 거죠. 졸업한 애들한테 인턴을 줄 만큼 여롭지는 않다는 거죠, 학교가.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이 대기업 인턴에서 경험하고 싶으면은 3학년 여름 겨울방학이나 4학년 여름방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4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 하려면 채용 공고는 당연히 4월달 나오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직무를 정해라.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갖고 지원하라. 그러면 당연히 늦어도 4학년 올라가기 전에 직무를 정하고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도 쌓아놔야 되죠. 그래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보신 것처럼 SK에너지 지원하려면 세 가지 직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택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지원한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채워야 된다고. SK에너지에 지원하면 당연히 두 가지 채워야 되죠. 에너지 관련된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에 관련된 직무 내용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면접 때 초대를 받고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인턴이 됐어요. 그러면 투덜거립니다. 야, 내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굴러가. 새벽까지 맨날 야근을 해야지 회사가 굴러가는 것만. 그런데 왜 돈은 85만 원, 80만 원밖에 안 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을 할 때 한들 그거를 직장 1년차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하면 끝날 내용입니다.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2시간 했다 해봤자 회사에서는 2시간짜리 일로 치는 거죠. 그럼 2시간짜리 임금을 줘야 되는데 실제 회사는 8시간 임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는 손해예요. 그래서 회사가 인턴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회사에서 실제 나가는 비용은 적기 때문에 인턴을 하는 거죠. 왜? 간을 봐서 쓸만한 놈을 미리 찾고 싶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일했던 사람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석 달 동안 인턴한 것이 대학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네트워크를 주더라. 정말 좋더라. 취업에 성공한 사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인턴을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최근에 메일로 받은 내용인데요. 외국어 포르투갈 학과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자기가 교환학생으로 포르투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 포르투갈 지점에서 제의를 받았답니다. 1년간 인턴십. 단, 페이는 되게 적고요. 거의 생활비 정도 수준밖에.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머리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학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이구동성으로 야, 그렇게 노동력 착취하는 데 다니지 마. 뭐 하려고 다닐 거야. 인턴 1년이나 왜 해? 하지 마. 그래서 안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좀 전문가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날 새벽에 시간을 또 봐야 되니까요. 포르투갈 시간을 맞춰 전화해야 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메일로 핸드폰 번호를 달라. 현지. 그래서 핸드폰 번호 받아가지고 제가 제 핸드폰으로 포르투갈에 전화 걸어가지고 1시간 10분 동안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인턴을 해야 되는지. 인턴 했을 때 네가 얻게 되는 이득이 뭔지. 안 했을 때 잃게 되는 것이 뭔지. 왜 1년 동안 돈을 못 벌더라도 하다못해 너가 생활비를 100% 되더라도 왜 인턴을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줬죠. 그만큼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합격한 사람들이 인턴이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인턴 꼭 하십시오. 가끔 가시면 본인이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 또는 그 회사와 관련된 업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인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자기가 진출하고 싶은 업종과 또는 해보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인턴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학 시절에 흔하게 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도 조금만 전략을 세우고 생각을 하면은 진로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